여러분들 필기와 조금 내용이 달라요. 뭐냐면 뭐를 먼저 구별했냐면 여러분들 노트 기준으로 봤을 때 붙어있는 소댓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이죠. in order to 바뀌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 떨어져 있는 소댓은 결과죠. 근데 그 떨어져 있는 소댓이 뭐뭐 아주 뭐뭐에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건 긍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뭐뭐에서 뭐뭐 할 수 있다 enough to 바뀌고요. 이것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소댓 다음에 소아리스 떨어져 있는데 뒤가 부정 나오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기 때문에 그때는 to 바뀐다. 근데 이제 순서를 좀 바꿨죠. to가 so they can not, enough가 so they can.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요일까지. 그가 너무 약해서 그는 그것을 운반할 수가 없다. He is too weak to move it. 이 예문이거든요. 근데 요게 되면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그가 그것을 운반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so that cannot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for him이라는 걸 이런 걸 우리가 또 구분식에도 배웠고 우리는 평소에 배웠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죠. 결국 그가 운반을 못하는 거예요.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그가 운반을 못하죠. 근데 이 자리에 for him을 의미상의 주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이게 이제 아래 거와 비교하면 아래 문장에서는 for him을 안 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양쪽 문장의 주어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he가 있죠. 그가 너무 약해서 그것을 운반하지 못해요. 운반 못하는 게 그예요. 결국 문장 안에 의미상의 주어가 이미 있죠. 이미 있으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양쪽 문장의 주어가 달라요. 앞에 문장은 상자고요. 뒷 문장은 he예요. 근데 he를 빼면 누가 운반을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문장의 주어가 다를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비교할 때 이거 생각해볼게. 여기서는 it을 썼죠? 근데 여기서는 it을 안 썼어요. 이것도 같은 원리죠. 이 문장에서 이때 it은 뭘 가리켜요? 저 박스를 가리켜죠. 근데 이 문장에는 상자가 앞 문장에 있죠. 그러면 it은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앞에 it이 가리키는 게 없죠. 없으면 쓴다. 가 되는 거죠. 결국에 좀 정리를 하면 so that은 문장이 몇 개? 두 개의 문장이죠. 그래서 접속사 that을 통해서 한 문장 근데 to는 한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앞 문장에 he가 없으면 for him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 문장에 it이 있으면은 it을 안 쓰죠. 근데 아래 문장에서는 앞 문장에 he가 있죠? 안 써요. 근데 앞 문장에 it이 없죠. 그러면 쓴다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두 문장을 합칠 때 그 결과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안 쓰고요. 없으면 써요. 마찬가지로 있으면 안 쓰고요. 없으니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달아서 이제 이 부분이죠. 이걸 갖다가 아까 말로 한 걸 이걸 정리한 겁니다.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것도 필기 그대로 연달아 있을걸요? 아마 있죠? 자, 1번 뭐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1번 가장 많은 경우가 문장에 이미 있어요. 문장에 이미 있는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쓸 필요가 아니라 안 써요. 쓰지 않는다요. 예문 볼게요. 나는 시험을 통과할 거라고 기대해요. 예문도 이 예문이죠. 아닌가? succeed인가? succeed요. 나는 시험을 통과할, 내가 성공할 거라고 기대해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 누구예요? 나죠. 문장에 있죠. 있으면 안 쓴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은 나는 네가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이 문장은 오형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죠. 문장에 있죠. 어쨌든 주어로 있든 목적으로 있든 이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경우에는 써야죠. 어떻게?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which는 투부정사의 앞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보시면 it is hard, 어렵죠. 그 문제를 푸는 게 어려워요. 근데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form이 내가 이렇게 괄호치는 건 의미상의 주어라는 표시인 거지 생략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게 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form이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거죠. 그가 푸는 게 어려우면 for him, 네가 푸는 게 어려우면 for you, for her, for them 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좀 나왔잖아요. 어부 목적격.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나와요. 사람의 성격, 성품이 나오면 어부 목적격을 쓴다의 예외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까지 없는 경우에도 일반인의 경우에는 잘 안 써요. 거의 안 쓰는데 생략 가능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장을 좀 비교해 볼게요.
그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어려워요. for me가 있으면 누가 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좀 못났어요. 근데 for me가 없어도 문장은 성립해요. 그러면 뭐예요? 누가 푸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죠. 방금 봤던 그 문장에도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그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지 누가 못 움직여요? 그가 못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for 힘이 없다면 누가 운반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인이. 얘는 얘가 좀 약한 거고 얘에 비해서는 상자가 무거운 거고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면 모두에게 다 해당될 정도로 너무 무거운 상황 이런 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1번 쓰지 않는다 2번 쓴다 3번 안 쓰죠. 결국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중에 뭐가 더 많아요?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 중에 뭐가 더 많겠어요?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나올 때 나오니까 있을 때 나오기 때문에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안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안 나와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게 됐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렇게 써줄 때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면 이걸 의미상의 주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애들한테 해석하면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나에게는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것도 말은 돼요. 하지만 그 방법을 자꾸 하다 보면 문장이 이상하게 꼬여요.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 이게 더 명확하고 나중까지 유지가 되는 방법이니까 나에게가 아니라 내가 푸는 게 어렵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없을 것 같은데 너네 1, 2, 3번까지 한 다음에 투부정사의 시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좀 추가를 하겠어요. 다미는 공간을 갖다가 내가 어디다가 해주면 좋냐면 네? 공간이 별로 없네. 여기다 하겠어요. 여기다가 시제 다음에다가 민준이는 공간 넓으니까 여기다 하면 되겠다. 네, 이것 좀 설명할게요. 이 텍스트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독해할 때 많이 했어요. 글씨가 조금 작으니까 이거 영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현우가 좀 글씨가 잘 못 볼 것 같아서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텍스트인데요. 이 텍스트 사람, 시간,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뭐 조그만 글씨를 봐도 되지만 이걸 갖다 보고 써도 되고요. 지금 이제 쓰는 거니까 이 텍스트 사람, 시간, 투부정사. 그리고 같은 표현인데요. 꼬랑지를 내릴게요. It takes 시간 for 사람 그리고 투부정사. 요게 하나의 아예 구문이에요. It takes 구문은. 그러면 뜻이 뭐냐? 요 사람이 요 동사 하는데 요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투부정사 쪽에서는 내가 이거 갖다가 그 당시에는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독해 시간에 나올 때마다 얘기했어요. 이 텍스트문이라고. 그래서 요 사람이 이 동작을 하는데 요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가 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예문을 갖다가 만들어 버릴게요. It takes me 20 minutes to go to schoo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학교 가는 데에 20분이 걸린다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it takes 문이에요. 사람이 나오면 내가 me 20 minutes 20분이 걸리죠. 학교 가는 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구문에 또 다른 표현이 이번에는 시간이 앞으로 가고 사람이 뒤로 가면 it takes 20 minutes for me to go to school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사람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데 시간이 먼저 나오고 사람이 뒤에 나올 때는 전치사 for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학교 가는 게 누구라고요? 내가 가는 거죠. 투부정사의 앞에 쓸 때는 결국 이것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for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 의미상의 주어로 명확하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투부정사의 앞이니까 의미상의 주어고요. 여기서는 me가 바로 take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for를 쓸 필요가 없고 takes me 가 되고 여기는 takes 20 minutes for me 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구문이기 때문에 사람 시간, 사람 시간, 시간 후 사람 이렇게 외우는 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위치에 따라서 투부정사 앞이면 의미상의 주어니까 후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낫겠고요. 좀 더 확장을 해드리면 여기다가 여기에 이것도 알려둔 게 있어요. cost가 들어가요. takes 자리에 cost가 들어가면 시간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돈, 비용이 들어가요. 어차피 똑같은 구조로 쓰이니까 It cost me $2 to go to school. 학교 가는데 $2가 걸리는 거예요. $2가 든다라고 하는 거죠. 비용이 $2, 교통비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take가 나오면 시간이 나오고 cost가 나오면 비용이 나온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시제까지는 오늘 못 들어가니까 시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숙제를 내줄 수가 있나? 교재에서 한번 갈게요. 교재에서 한 대까지만 보겠어요. 75페이지. 자, 프리체크업의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물론 지금 수업한 내용과 무관한 것도 한 번호가 있긴 하지만 It is very kind. 매우 친절했어요. 네가 우리를 도와준 게 매우 친절한 일이었다. 우리를 도와준 게 누구예요? 너죠.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이긴 한데 kind가 또 대표적이니까 kind는 사람의 성격,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에는 for가 아니라 뭐예요? of you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매우 어려워요. 그녀가 혼자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래요. 누가 준비해요? 그녀가 준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가? 어려운 건 사람의 성격이 아니죠. 준비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녀가 어려운 여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써요? for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엄마는 이건 이제 딴 문법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오형식에서 엄마가 그녀에게 설거지를 하도록 시켰어요. make가 뭔 동사? 사역이기 때문에 빈칸에는 물론 동사를 안 두는데 설거지하다가 wash the dish도 가능하고요. do the dish도 가능하죠. 어떤 형태로 들어가면 돼? 동사? 원형이면 되겠어요. do not wash를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큰 1번의 예문만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체가 의미상의 주어일 때가 있어요. 그녀는 살을 빼기를 원한대요. 당연히 원하는 게 그녀잖아요. 근데 살 빼는 것도 누구예요? 그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자동차 여행을 계획했어요. 당연히 계획한 거에 주어가 되지만 여행도 누가 해요? 그들이 여행을 하죠. 그 다음에 2번은 오형식 구조죠. 그녀는 남자친구가 punctual라는 게 punctual,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지각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녀는 그녀의 남친이 좀 더 시간을 잘 지키기를 원한대요. 원하는 건 누구예요? 그녀고요. 시간 잘 지키는 건 누구예요? 남자친구가 된 거죠. 오형식의 문장 구조에서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는 목적어죠. 이미 있죠.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밤늦게까지 TV 보는 걸 멈추라고 말했어요. 말한 건 나지만 멈추는 건 누구? 그녀이기 때문에 역시 의미상의 주가 있죠. 주어로 있거나 목적어로 있어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근데 3번의 경우에는 특정일 때, 즉 일반인이 아닐 때죠. 그냥 뭐 별거 아니면 해석을 갖다가 첫 문장 이진트 이지를 민준이가 내가 하루 만에 그걸 끝내는 건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미상의 주를 느껴야지 문법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하루 만에 끝마치는 것은 쉽지 않다가 되고요. 다음에는 그렇죠. 그가 내 남동생을 도와준 것이 또는 도와주다니 참 친절하구나. 친절한 건 그죠. 그러니까 윗문장은 쉽지 않은 건 내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끝마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for를 쓰는 거고요. 사람의 성격 성품은 당연히 그가 친절하기 때문에 of를 쓴다. 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일반인일 때는 굳이 쓰지 않는다는 거지. 쓴다고 틀렸다기보다는 안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항상 즐겁대요. 왜냐면 도시 전설을 듣는 거, 뭐 도시의 괴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듣는 건 누가 들어요? 사람들이 듣겠죠. 모두가 듣겠죠. 그 다음에 제이워크는 무단횡단이에요. 무단횡단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대요. 누가? 모두가. 그렇죠? 네가 무단횡단하는 것만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딱 시제 앞까지니까 문법은 숙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시제 한 다음에 교재 마무리하면 초기정사는 끝나게 되고요. 오케이. 숙제를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독해는 12개는 좀 적은 것 같아서 14개로 가겠습니다. 125번부터 138번까지를 해오시고요.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지문은 31번과 38번 이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구문은 그건 이제 뭐 리뷰 테스트인가 전체적인 오버롤 테스트인가 88페이지부터 또 가정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91페이지까지. 문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월요일 단어가 26과부터 30과까지가 두 분의 단어고, 현우는 26부터 27까지가 현우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가 아니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단어는 당연히 여러분들 30일부터 35가 되고, 현우는 28부터 29가 되겠습니다. 뭔가 3월달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이제 일정이라든가 그 학교 예비 소집, 그다음에 강의도 또 이제 그 시간표 같은 건 안 나오지 않았을까? 일정표야 학교 뭐 시험이라든가 학교 행사라든가 그런 클린더였을 거고, 며칠 날이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 몇 교시 이런 것까지 아직 모르겠거든. 그거는 뭐 입학하고 가봐야 될 거라서. 근데 아마 이 반영은 다음 주라서 거의 시험, 그러니까 대학 전주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거고, 너희들은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거의 알려줄 게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간단한 안내만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